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쁜 사람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배려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눈빛에서 존중이 사라지는 걸 느낀 적 말입니다. 처음엔 따뜻하던 그 시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을 때의 그 혼란스러움. 나는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왜 상대는 나를 점점 가볍게 대하는 걸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탓하죠.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해서, 외모가 부족해서, 로맨틱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20세기 초 스위스의 한 정신과 의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어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어둠을 외면할수록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에서 존중을 잃는 이유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편안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관계에서 진정한 존중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어둠은 바로 자기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승인과 인정을 통해서만 가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이런 패턴이 강하게 나타나죠. 상대방이 웃어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무표정하면 나는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존재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행동이 상대의 반응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심으로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자신에게 기대고 있는지를요. 중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그 헌신이 고맙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과 가치가 전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남성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게, 말 잘 듣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자라왔죠. 자신의 욕구나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칭찬, 사회의 인정, 이런 외부의 기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온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뒷전이 되죠. 상대가 싫어할까봐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항상 눈치를 봅니다. 이런 모습이 처음엔 배려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지? 더 심각한 건 자기 가치를 타인에게 맡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가 상대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나는 그 반응을 통제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친절하고, 과하게 배려하고, 과하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상대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죠. 이건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이 거래의 압력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를 주면 상대도 똑같이 되돌려줘야 한다는 말하지 않은 계약서 같은 것을요. 그리고 이 압력이 싫어집니다. 숨이 막히죠. 처음엔 그냥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적인 반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차갑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존중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향합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둠은 내면의 혼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돈되지 않은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이해하지 못한 충동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스위스 정신과 의사는 무의식이라고 불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혼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꽉꽉 눌러 담아둡니다. 하지만 문제는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평소에는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사소한 일에 갑자기 폭발합니다. 혹은 반대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혼돈이 통제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혼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성은 여성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성은 자신과 미래의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난 척하고,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 이렇게 하면 그 감정들은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점 커지고 뒤틀리고 어둡게 변합니다. 한국 남성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자에게 강함을 요구하죠. 울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참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파트너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완전히 막막해집니다. 상대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혹은 화제를 돌리거나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죠. 이런 반응은 상대방을 더욱 좌절시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당신은 자기 마음도 모른다니.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건 통제되지 않은 내면의 혼돈이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상처는 무의식에 남아서 지금 파트너에게 투사됩니다. 파트너가 뭔가를 말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가 했던 그 말투, 그 표정이 떠오르면서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아버지가 없었거나 무능했던 기억이 있으면 자신도 무능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고 조금만 비판받아도 과하게 방어적이 됩니다. 이런 반응들은 현재 파트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내면의 혼돈을 통제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깊이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그 화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진짜 통제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어둠은 거절이 두려워 결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미묘한 문제인데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배려심 많고 유연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저녁 뭐 먹을까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하고 주말에 뭐 할까 물어봐도 아무거나 괜찮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죠. 처음에는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고집 세지 않고 배려심 있고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점점 지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패턴의 뿌리에는 거절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싫다고 하면, 내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으면, 그럼 나는 거부당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잘못될 위험도 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이건 남성이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요. 물론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방향도 함께 정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각자가 자기 방향은 있어야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으니까요. 결정을 회피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는 거죠. 오늘은 파트너가 원하는 대로, 내일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모레는 친구가 제안하는 대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닫죠. 이게 내 삶이 아니라는 걸. 한국 사회에서 이런 패턴은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는 조화와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튀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이 미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갈등을 일으킬까봐, 남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이게 독이 됩니다. 파트너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당신이 항상 중립적이고 무난하게만 있으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진짜 모습 대 진짜 모습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니까요. 거절이 두렵다는 건 결국 자기 가치를 타인의 승인에 의존한다는 첫 번째 어둠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니까 남이 나를 거절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그냥 의견이 다른 거예요. 거절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때로는 상대와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요. 파트너에게 모든 결정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 몫을 하니까요. 네 번째 어둠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깊고 복잡한 주제인데요.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 첫 번째 여성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후 모든 여성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가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다면, 혹은 반대로 과하게 통제했다면, 혹은 예측 불가능하게 화를 냈다면 이런 경험들은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친구나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무의식적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게 그 정신과 의사가 말한 콤플렉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항상 비판적이었고 아들이 뭘 해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아예 회피해버리죠. 혹은 어머니가 아들을 과하게 보호하고 모든 걸 해줬다면 그 아들은 여성이 자신을 돌봐줘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파트너에게 어머니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감정까지 돌봐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른과 어른이 만난 관계인데 한쪽이 아이처럼 행동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더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행했고 아들이 그 불행을 해결해 주려 했다면 그 아들은 여성의 행복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파트너가 슬프거나 화가 나면 자기 탓인 것처럼 느끼고 어떻게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건 파트너를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자기가 구해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특히 강렬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꿈과 욕망을 아들에게 투사합니다.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하죠.
그래서 아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들은 나중에 파트너를 만나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파트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파트너가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기분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이게 또 파트너를 숨 막히게 만듭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파트너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파트너에게서 어머니가 주지 못한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파트너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파트너를 어머니처럼 섬기거나 어머니처럼 두려워하거나 어머니처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파트너는 독립된 개인이고 여러분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을 통과하면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서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의 진짜 사람과 만나는 거죠. 5번째, 마지막 어둠은 좋은 사람 가면 뒤에 어둠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어둠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고 나쁜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좋은 사람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 안에 어둡고 불편한 부분들을 철저히 부인한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자신, 질투하는 자신, 이기적인 자신, 성적 욕망을 느끼는 자신. 이런 모습들은 좋은 사람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니까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는 거죠. 그 스위스 정신과 의사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좋은 사람 가면을 쓴 남성은 관계에서 진정성이 없습니다. 항상 올바르게,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뭔가 가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파트너는 이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구나. 항상 좋은 척만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림자가 무의식적으로 표현될 때입니다. 평소에 화를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사소한 일에 폭발합니다. 항상 이해심 많던 사람이 갑자기 냉소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성적 욕구를 철저히 부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 욕구를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파트너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사람 가면의 또 다른 문제는 진짜 친밀감을 막는다는 겁니다. 진짜 친밀감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생깁니다. 내가 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상대가 나를 받아들여 줄 때, 그럴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 가면을 쓴 사람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강하고 유능하고 문제없는 척합니다. 이러면 파트너는 진짜 당신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보여주는 건 가면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면만 사랑하는 게 지겹고 공허해집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가면을 강요합니다. 체면, 명예, 평판.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배웁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하고 실수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척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게 관계로 넘어오면 벽이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뭘까요?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 안에 어둠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두렵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훨씬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폭발하거나, 갑자기 냉담해지거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과 욕구를 알고 그것을 적절히 다룰 줄 아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파트너에게도 같은 자유를 줍니다. 파트너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파트너도 때로는 이기적이고 화내고 약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불완전한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여기까지 5가지 어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 내면의 혼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거절이 두려워 결정을 회피하는 것, 어머니와의 상처를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 가면 뒤에 어둠을 숨기는 것. 이 5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둠들과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진정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자신 안에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신은 피해자이고 문제는 상대방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삶의 패턴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자각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걸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 내가 정말 화가 안 나는 걸까? 아니면 화를 억누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의견이 없는 걸까?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건 불편하고 창피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하면 평생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관계는 바뀌어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감정,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 탓, 사회 탓, 파트너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상처는 진짜입니다. 부모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사회가 불공평할 수도 있고, 파트너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재의 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과거가 나를 상처 입혔을지언정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치유할 거라는 결심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도 내 안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습입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 동안 익힌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 자기 의견을 말하는 연습, 거절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림자를 인정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매일 연습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한 발 나아가고, 두 발 뒤로 물러나고, 다시 세 발 나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약한 거라서가 아니라 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건 그 자체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고 성장하려는 다른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고 배우는 것,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과 대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뭘까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용기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나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되면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존중하니까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남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사람이 만날 때 아름다워집니다. 반쪽짜리 사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 둘이 만나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서는 존중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자기 욕구를 존중하고, 자기 경계를 존중하고, 자기 어둠조차 존중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어둠 속으로 긴 여행을 했습니다. 편안한 여행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들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직시할 때 비로소 빛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둠과 씨름하는 건 모든 남성이 겪는 일입니다. 차이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대면한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후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파트너에게 당신의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이번 주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표현해 보세요. 이번 달 당신의 그림자를 조금이나마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진실하고,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찾던 존중은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은 대부분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 안의 빛과 어둠 모두를 품고 온전한 당신이 되어가는 그 용기 있는 길을 응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